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최근에 이제 발표한 삼성의 이제 All Solid State, 이제 이걸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나요? 이제 리튬 메탈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이제 댓글을 많이 남기셔서,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이런 논문들을 읽는 게 사실 제 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제 꺼내봐서 읽게 되었습니다. 배터리가 제 주전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이 일이 사실 모든 이런 논문들이 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많은 연구원들의 이제 노력을 이제 들였지만, 사실 그래도 논문의 어떤 관심도라든지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조금은 갈리게 되겠죠. 어느 정도는. 아주 첨예하게 갈리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이 일을 모르시더라도 이 일이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게 이제 퍼블리시된, 이게 나간 저널을 보면 됩니다. 삼성이 참 연구소가 참 대단한 게, 이걸 네이처 에너지에 냈는데, 이게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이 논문의 임팩트 팩터가 얼마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라는 게 뭐냐면, 이 논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수치화한 겁니다. 아무래도 임팩트 팩터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팩트 팩터를 찾아봤더니 53, 54 정도입니다. 와, 진짜 이 정도의 수치는요 거의 과학계에서 거의 탑입니다. 탑.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에서 최고의 저널이고, 이제 네이처에 여러 자매지가 있는데 심지어 네이처 본지보다도 넘는 이제 임팩트 팩터를 보여주죠. 그만큼 요즘 에너지에 참 관심이 많고 삼성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정말 학계에 큰 일을 하신 거고요. 이 모든 연구원들의 정말 수고와 노력에 정말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칭찬을 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칭찬한 이유는 사실 소비자는 이게 참, 그러니까 학계와 산업계 혹은 이제 소비자의 입장이 참 다른 겁니다. 이 일을 저는 전혀 이제 깎으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사실 이게 상용화가 언제 될 거냐, 상용화가 될 만한 일이냐, 상용화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빨리 제품화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지, 이것의 학문적인 업적은, 이 저널은 이 일의 학문적인 일을 평가해서 높이 평가해서 낸 거지, 사실 물론 상용화되면 좋긴 하겠지만 상용화와 거리가 멀어도 이 저널들은 과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 퍼블리시하는 거지, 꼭 상용화하고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네이처에 나오는 대부분의 페이퍼가 사실은 상용화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런 페이퍼가 500편, 1000편이 모여야지 그제서야 이제 한두 발짝 더 가서 상용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지, 이 한 편으로 사실 상용화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배경 지식은 이렇고요. 일단 그럼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제 이 논문이 얼마나 끝내주는 논문 저널인지는 이제 아셨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옥수수 갖고 퍼블리시한 나노레터보다는 몇 단계 위의 저널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삼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말로 하이 덴시티 에너지 배터리를 구현을 해냈습니다. 구현을 해냈죠. 정말 대단한 건데, 여기 이 앱스트랙트를 제가 다 읽고 이 논문을 샅샅이 다 읽어봤거든요. 사실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유명 저널에 나갔을까요? 이미 엣지력에 에너드 머티리얼에서 흔히 쓰이는 게 실리콘이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미 리튬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리튬 메탈을 쓰게 되면은 에너지 덴시티가 실리콘을 쓴 것보다도 높습니다. 저의 과거 영상을 보면은 실리콘의 문제가 볼륨 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충전과 방전을 하면서 리튬이 실리콘과 반응을 하게 돼서 부피 팽창을 하게 돼서 결국은 그 세퍼레이터 막을 뚫는다든지 결국 부피 팽창해서 배터리를 폭발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 쓸 수가 없죠. 사이클을 오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물질이 사실 리튬입니다. 리튬을 하게 되면 보십시오. 이 숫자도 올라갔죠. 그래서 에너지 덴시티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이걸 쓰지 않았을까요? 볼륨 체인지도 없습니다. 심지어. 왜 안 썼냐면은 리튬의 반응은 정말 옛날에 화학 시간에 아셨으면 이게 1쪽에 정말 거의 상 쪽에 있죠. 굉장히 이 원자 번호가 낮은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화학 반응이 진짜 미친 듯이 좋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래파이트는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요즘 굉장히 이제 그라펜이, 그래파이트니 이런 걸 참 많이 쓰지만 에너지 덴시티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낮죠. 하지만 굉장히 볼륨 체인지도 낮고 안정적이라는 이제 과거 영상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리튬의 반응이 어마어마해서 이 배터리 내부에서 손쉽게 이런 덴드라이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삐죽삐죽한. 그래서 조금만 사이클을 쓰게 돼도 이런 것들이 세퍼레이터 막을 뚫고 여기 보면은 결국 캐소드랑 연결이 되죠. 제가 이래서 캐소드를 언급한 건데, 결국 쇼트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배터리가 폭발을 하죠. 이거 엄청난 반응성 때문에 리튬이 좋은 건 알지만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쓰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고, 삼성이 사실은 이게 세계 최초인 것도 맞습니다. 이 실버 카본 컴포지트 쓴 것도 에노드에. 그래서 요 리튬 막에다가 이 실버 카본 막을 깔아가지고 이 덴드라이트 형성하는 걸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사이클을 보여준 거고요. 근데 이 아이디어도 사실은 시도가 여러 번 과거에 있었는데, 이 삼성은 기업 연구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옵티마이제이션에 거의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최적의 조건, 이걸 깔았을 때, 이 실버 카본 컴포지트를 여기다 깔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코팅 두께라든지 아니면 실버 카본의 레이시오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조건을 정말 최적화를 아주 극단적으로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해서 이걸 막는데 성공하고 결국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와 이제 비교하면 보통은 그래파이트를 쓰는데, 그리고 이 기본적인 배터리 구조는 보시면 NMC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니죠. NMC 배터리는 잘 저희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죠. 근데 이걸 리튬 메탈하고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덴드라이트가 형성돼서 이게 오래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튬 메탈 대신에 요거 실버 카본 컴포지트 레이어를 깔고 일렉트로라이트를 깔아서 여기 덴드라이트를 최대한 억제한 게 이 논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리튬이 이 실버 카본,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이 이제 전고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체 덩어리니까 요 사이를 리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이거는 뛰어난 코팅 능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량 생산화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을요. 왜냐면 카본이랑 실버를 이렇게 아주 유니폼하게 까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들은 사실 이제 다 이미 사실은 개발되어 있고요. 단지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사실 이게 값어치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만들지 않았던 거지, 이거를 소재도 다 개발되어 있고 다 돼 있지만 이걸 정말 잘 이퀄리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잘 이렇게 퍼지게 아주 코팅 퀄리티를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잘 퍼지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리튬이 들어가서 손쉽게 덴드라이트를 형성하거나 혹은 이런 카본들이 많아지면 효율이 안 나오겠죠. 이걸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이 코팅을 잘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코팅을 얼마나 잘 까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제 저도 주변에 이제 배터리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좀 반신반의하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결과를 낸 건 맞으나 이게 그래서 핵심 결과인데, 이 사이클이 이 정도까지 오는데 보통 리튬을 써버리면 여기서 벌써 끝납니다. 100 정도에서 100도 못 가죠. 덴드라이트 때문에 여기서 죽어버리는데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 에너지에 나간 거겠죠. 하지만 벌써 이쯤 오면은 벌써 800 사이클을 넘게 되면 이제 픽이 뜨기 시작하죠. 이제 벌써부터 마탱이가 가기가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건 셀 하나를 테스트한 거지 무슨 팩을 테스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이것도 배터리 전문가인 다른 연구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마도 이제 수십 개의 셀을 테스트했을 테고 그중 제일 좋은 데이터를 실었을 확률이 높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해낸 건 맞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좀 거리가 있을 거예요. 잘해야 5년 안에도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를 뽑는데 이제 충방전이 0.5C였거든요. 전에 이제 그 옥수수 내용에는 그 논문에는 자기네들이 고속 충전을 할 수 있었다니까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약간 태클을 걸었었는데 댓글에 이 논문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 결과는 0.5C로 뽑은 거 똑같은데요. 이건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배터리 논문들이 이런 다 트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덴드라이트를 이제 중점적으로 테스트할 때는 이분들이 고속 충전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느리게 충전하게 되면 리튬이 아까 그 덴드라이트를 형성하는데 더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덴드라이트를 만들어줄 시간이 됩니다. 천천히 반응시키면.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빨리 이렇게 논문을 쓰는데 그것도 아마 네이처 에너지 들어가는데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널들은 이거 허접대기가 아닙니다. 이게 많은 정말 저명한 리뷰어들도 있고 물론 학계 유명한 교수님들이 이제 평가를 하겠지만 이게 그냥 자기가 논문을 내고 싶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논문 서밋하게 되면은 많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제 그런 조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데이터 퀄리티에 대해서도 분명히 묻게 될 테고요. 그러니까 속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셀을 하나 만든 거는 사실이나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그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 1, 2년 안에 절대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이런 복잡다양한 구조를 얻는 거는 잘해야 5년. 근데 배터리가 참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참 기쁩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해서 살짝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삼성종합 기술원인데요. 그다음 이제 삼성종합 기술연구원이죠. 옛날에는 삼성전자랑 이렇게 분리돼 있었는데 이게 삼성전자랑 합쳐졌더라고요. 한때는 사실 이젠 이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많은 미국에서 박사를 하신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한국의 교수를 선호하셨는데 교수가 잘 되지 않으면은 일단 이런 기업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이런 좋은 페이퍼를 쓰시고 주로 이제 학계로 많이 돌아가셨죠. 근데 최근에 이 삼성종합연구소의 이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수로서의 어떤 혜택도 줄고 삼성의 위상이 그때보다도 더 월등히 올라갔고 연봉이라든지 처우가 워낙 좋으니까요. 이렇게 삼성에서도 이거는 정말 네이처 에너지에 냈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삼성이 이제 뉴스룸에 대대적으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케팅이죠. 이건 기업연구소입니다. 이게 만약에 당장에 상용화되고 대량 생산될 거면 이걸 논문에 쓰면 안 되죠. 다른 회사들 보고 다 이거 자기 기술 그냥 공개하는 꼴인데 절대로 1, 2년 안에 자기가 팔아먹을 물질들은 논문 쓰지 않습니다. 기업연구소들은 그거 확실합니다. 근데 이걸 왜 냈냐면은 이제 구글을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구글이 최근에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네이처에 똑같이 네이처에 이제 퍼블리셔를 해서 IBM과 이제 어떤 설전을 벌였었는데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마케팅을 했고 구글의 위상이 올라갔죠. 이제 학계에서도 좀 인정받는 회사가 학계에서 이렇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 삼성도 구글을 굉장히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처에 이제 아주 유명한 저널에 내고 삼성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일단 내용을 모르더라도 네이처에 일단 퍼블리시 되면 우아하게 되거든요. 이게 삼성종합 이런 기술원에서의 평가가 이게 사업부가 아니다 보니까 뭐 물건을 많이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사고가가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요. 요즘 삼성이 구글과 똑같이 이렇게 연구원들에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논문화 할 수 있으면 이런 좋은데 논문을 쓰고 많이 마케팅용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종합적인 저의 의견과 여러 주변 의견들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용화랑 거리가 먼 거지 이 일이 절대 낮거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셀 하나 만드는 데는 정말 성공을 했고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탑 클래스의 셀을 만든 건 사실이나 상용화의 길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